이른 아침 백화점 라운지에서 백화점 여직원이 중년 여성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가방으로 머리와 어깨를 후려치고 머리채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땐 몰랐다. 폭행을 한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내 가족일 줄은. 저기요. 노신사 박도현이 말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요? 최정수 실장은 VIP 고객이라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건 규정을 넘어선 문제요.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노신사가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책상 위에 천천히 신분증을 올려놓는다. 의장님, 직원분들 사이에선 은퇴하셨다고. 그랬다. 박도현 의장이었다. 은퇴? 편하게 살려고 그랬지. 근데 말이야 실장. 오늘 아침 저 직원이 뺨 맞는 걸 보는데 내가 쉬고 있을 자리가 아니더군. 그는 천천히 영상을 가리켰다. 저 직원 이름이 유나라고 했지? 네, 26살 신입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요? 사람들은 다 그래. 작업복 입었으면 청소부고 관리인이겠거니. 근데 그게 세상의 민낯 아닌가? 그는 의자를 밀며 일어난다. 그리고 USB에 복사해 주시오. 이건 당신 재량이 아니라 내 짓이오. 최정수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장님, 이 일을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박도연은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종류가 아니었다. 복수에 가까운 가늘고 차가운 미소. 최소한 내 직원이 맞고도 사과조차 못 받는 세상은 바꿔야지. 다음 날 아침 백화점 9층 회의실에서 전무, 본부장, 라운지, 매니저, 팀장들까지 모두 긴급 소집됐다. 문이 열리고 박도연의 아들 박진호 전무가 들어온다. 박진호 전무 분노한 목소리로 어제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부터 말해보시죠.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김소연 매니저에게 지시했다. 우리 실수였던 것으로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문이 또 열렸고 이번엔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등장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직원 하나가 회의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어르신. 노신사는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단 한 명도 숨을 쉬지 않았다. 혹시 저분은 의장님? 박진호 전무. 아, 아버지. 어제 유나의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그 늙은 노신사가.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최정점. 신세대그룹 이사회 의장, 박도현 의장이었다. 공기가 고여버린 회의실에서 박진호 전무는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한다. 박도현 의장의 시선이 그를 꿰뚫듯 내려왔다. 도현아, 네 아내가 내 직원에게 뺨을 때리고 가방을 휘둘렀더군.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오해입니다. 아버지. 박도현은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놨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영상이 증명해 주겠지. USB 영상 재생. 회의실에 유나가 맞는 장면이 그대로 흘러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 잘못이야. 박도연은 머리를 움켜쥐며 내 직원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미 썩은 기업이다. 그리고 썩은 곳은 도려내야 한다고 깊이 다짐했다. 설상 그게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리고 지금부터 전무 박진호는 직무정지다. 그 안에는 정식 고소 절차 진행. 라운지 직원 유나는 사측이 전액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이후 내 직원에게 폭력을 쓰는 어떤 누구라도 이 백화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유나는 업무 전 라운지 창가에서 조용히 서 있다.
뺨의 멍은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선명했다. 누군가 다가온다.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 박도연이었다. 어제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저는. 박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유나 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유나 씨 같은 직원이 이 회사를 지켜왔어. 유나는 숨을 삼켰다. 혹시 어제 저를 보고 화나셨나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늙은 사람의 깊고 따뜻한 미소. 아니, 유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 눈뜨게 됐지. 그는 모자를 고쳐 썼다. 그리고 고맙다고. 박도연 의장의 선언 이후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여자는 침묵하지 않았다. 3일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의 부인 서윤이가 변호사 2명과 마주 앉아 있다. 서윤이는 냉정한 목소리로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전 피해자예요. 그 직원이 먼저 무례하게 굴었어요. 변호사는 부인이 이미 CCTV 영상이 노출되어 있어서. 서윤이는 목소리 높이며 영상이 뭐가 중요해요? 편집할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 남편은 이 회사 전무예요. 제가 그냥 당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그런데 부인. 상대가 의장님이십니다. 서윤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의장? 그 늙은이요? 은퇴한 지 얼마나 됐는데. 실권은 이미 우리 남편한테 넘어왔어요. 그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고 서윤이는 큰 소리치며 제 친구들 아세요? 방송국 PD, 신문사 편집장, 국회의원 보좌관. 다 제 동창이에요. 내가 진짜 마음먹으면 저 직원 하나쯤은 간단히 짓밟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그냥 소송 준비나 하세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뭐든 다 걸어요. 저 유나라는 애, 이 바닥에서 영원히 일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같은 시각, 백화점 지하 1층 직원 휴게실. 유나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유나야, 괜찮아. 전무부인이 변호사 선임했다던데.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의장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도 무서워. 전무부인 친구들이 언론사에 있다잖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나 혼자가 아니잖아. 동료는 고개를 돌리며 미안해 유나야.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너 편 들었다가 우리까지 잘리면 어떡해. 유나는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그래. 알아. 다들 사정이 있지.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난다. 유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물을 닦는다. 유나는 혼잣말로 되새기며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맞고 참았어야 했나요?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들고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도현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다. 박도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여보, 당신도 이랬었지.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손님한테 맞았을 때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그때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난 그냥 말단 기술자였고 아무 힘도 없었지. 당신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웃지 않았어. 그는 천천히 사진을 덮는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지킬 수 있어. 전화벨이 울린다. 최정수 실장이었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무부인이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유나 직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고객을 모욕했다는 내용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거짓 목격자겠지. 이것들이 감히 나에게. 의장님,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 이미지가. 걱정 마. 내게 다 계획이 있어.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 신세대백화점 직원 갑질 논란. 고객 폭행 의혹. 신세대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오히려 고객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고객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이 먼저 반말을 했고 제가 항의하자 저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앞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기자는 물었다. 유나 직원 나오셨습니까? 고객 폭행 사실입니까? 유나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출근한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진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막음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과 무슨 관계십니까? 유나는 그대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유나는 흐느끼며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같은 시각 9층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사들이 따져 물었다. 의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박진호 전무가 조심스럽게. 아버님, 제 생각엔 유나 직원을 정리하는 게. 박도연이 책상을 후려치며. 박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정리? 그게 내 해결책이냐?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게 단순히 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이사회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박도연은 지시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내가 직접 나선다. 이사들이 놀라며 물었다. 의장님이 직접이요? 그래.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모든 걸 바로 잡아야지. 오후 2시 백화점 본관 1층 로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박도연 의장이 단상에 오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박도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저는 신세대 그룹 이사회 의장 박도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인다. 3일 전 우리 회사 직원 유나 씨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규정을 지키고 정중하게 응대했던 직원이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았습니다. 기자가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목격자? 그 목격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가해자 측 지인들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합니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그리고 거짓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넨 계좌이체 내역까지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올라오며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든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직원을 폭행하는 자는 누구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라운지 구석에서 몰래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도연이 들어온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울지 마. 이제 끝났어.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박도연이 다가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니야. 유나 씨 덕분에 이 회사가 다시 사람 사는 곳이 됐어. 유나는 그제야 소리내어 운다. 박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 있다. 있잖아, 유나 씨, 40년 전에 말이야. 내 아내도 유나 씨처럼 백화점에서 일했어. 그때도 손님한테 맞았지.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그땐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나도 그땐 너무 힘이 없었거든.
아내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는 일을 못했어. 그래서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내가 그때 좀 더 강했다면, 내가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이런 갑질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었어. 의장님께선 아무 잘못 없으세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잘못이 있어. 침묵한 게 잘못이지.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었어. 유나 씨가 있었으니.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반전됐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비밀 회동. 백화점에서 3km 떨어진 고급진 룸 사롱에서 박진호 전무와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다. 전무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이 너무 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버리셨어.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계셔. 사실 의장님 연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판단력이.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건강검진 기록을 보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소견도 있었고, 그럼 이사회에서 의장 직무 정지를 결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주들을 설득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 지분이 35%.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임원들은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본다. 유나 씨로 문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그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거나 금품을 횡령했다거나 모든 명분만 있으면 돼요. 그건 조작 아닙니까? 박진호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규칙을 어기셨어요. 우린 그냥 회사를 지키는 거예요. 같은 시각, 유나의 원룸.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악플들이 가득하다. 관심병 걸린 거 아님? 이렇게까지 해서 유명해지고 싶었나? 의장님 뒷배 믿고 까불지 말고. 전화가 울린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변조된 남자 목소리였다. 유나 씨 맞죠? 조용히 들으세요.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사 내부에서 당신을 횡령 및 뇌물수수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전무 측에서 당신 명의로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어요. 곧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겁니다. 증거도 다 조작했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왜 저에게? 3일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긴다. 유나는 멍하니 앉아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현 의장실에 최정수 실장이 급하게 들어온다. 의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유나 씨 직원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금액이 3억 원입니다. 뭐라고? 감사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나 직원이 VIP 고객들 선물 예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라고. 박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하지만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까지 다 있습니다. 필적도 일치한다고. 감사팀 누가 조사했지? 김재민 팀장입니다. 박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김재민. 전무 측 사람이지. 네. 그리고 의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가지. 이사회 회의실. 긴장감이 흐른다. 의장님, 유나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조작이라고요? 그 증거 자체가 조작입니다. 박진호 전무가 일어서며 아버님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실 겁니까? 객관적 증거. 3일 만에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의장님,
회사 입장에선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박도연은 책상을 치며 법적으로? 좋아요. 법적으로 하시죠.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던진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3년간 회사 비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전무 측에서 만든.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진다. 유나 직원 계좌는 이 비자금으로 만든 겁니다. 전부 추적했어요. 거래 시각, IP 주소, 은행 CCTV까지. 너 아들 유학비용, 너가 타는 차, 강남 아파트명의 골프 회원권 전부 회사 돈이더군. 회의실이 술렁인다. 의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감사원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조사 나올 겁니다.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전 그냥.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백화점 임직원이다. 그리고 법을 어겼어. 회의가 끝나고 박도연은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친다. 유나는 울먹이며 의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전 그런 돈. 박도연은 손을 들어막으며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왜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박도연은 유나의 어깨를 잡으며 있잖아, 유나 씨. 세상은 원래 그래. 약한 사람 말은 안 믿어. 힘 있는 사람 말만 믿지.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지금은 힘없어 보여도 진실은 결국 이기거든. 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치 딸처럼.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유나는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다. 그 편지는 먼저 죽은 아내가 쓴 것이다. 여보, 나 오늘 일 그만뒀어요.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손님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잘못할까봐. 매일 떨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맞았어요. 규정대로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했는데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 개같은 갑질과 수모를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어서. 박도연은 그 당시 죽은 아내와의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러자 주위 식구들이 죽은 아내가 일하는 백화점에 찾아가 괴롭힌 것이다. 그런데도 아내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힘들어 할까봐.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이번엔 다르게 할게. 약속해. 박도연 의장의 폭로 이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3일 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온다. 저도 당했습니다. 5년 전 그때도. 저는 5년 전 명품관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그때 저도 VIP 고객에게 맞았어요. 이유는 제품 재고가 없다고 했다는 것. 그 고객은 저를 따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니저는 제게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무릎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공황장애가 생겼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그 글을 시작으로 폭로가 이어진다. 저는 주차관리 직원입니다. 작년에 한 고객이 주차요금 때문에 제 얼굴에 커피를 뿌렸습니다. 뜨거운 커피였어요. 화상을 입었지만 회사에선 쉬쉬했고 그 고객은 VIP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식품관 직원입니다. 임신 8개월이었을 때 한 손님이 제 배를 밀쳤어요. 임신했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라면서.
저는 그날 응급실에 실려갔고 조기 진통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회사에선 제게 불이익을 줬어요. 손님 기분 상하게 했다면서요. 게시판은 순식간에 폭로글로 넘쳐났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백화점 앞 기자들이 직원들을 인터뷰한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는 매일 당했어요. 근데 말할 곳이 없었어요. 말하면 우리가 잘리니까요. 회사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참으래요. 손님은 왕이니까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본사 회의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홍보팀장은 다급하게. 의장님, SNS에서 난리입니다. 신세대백화점 갑질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고요.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으니까. 마케팅 본부장이 다급하게. 하지만 이대로 가면 매출에 타격이 가해집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의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현실? 지금 직원들이 겪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장사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침묵이 흘렀고, 오늘부터 모든 매장에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손님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직원에게 욕설, 폭언, 폭행을 가한 고객은 즉시 입장 금지. VIP든 아니든 예외 없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은 놀라며 그럼 VIP 고객들이 떠나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 직원을 때리는 손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라운지에서 동료 직원들과 모여 있었다. 동료들 물었다. 유나야, 게시판 봤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 응. 나도 봤어. 동료는 눈물을 닦으며. 근데 있잖아. 나도 사실 한 번 당했었어. 2년 전에. 그땐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무서웠어.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문제 있는 직원으로 찍힐까봐. 우리 다 그랬어. 참는 게 익숙해졌지. 유나는 천천히 일어선다. 이제 더는 참지 말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일주일 후 백화점 본관 광장. 신세대백화점 직원 인권 선언식이 열렸다. 박도연 의장이 단상에 선다. 그 뒤로 유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서 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신세대백화점은 더 이상 손님이 왕인 곳이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우리 직원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온다. 앞으로 이 회사는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더 중요합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유나 직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유나 씨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른 척하며 살았을 겁니다. 박도연은 유나를 바라본다. 유나는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유나 씨. 그리고 미안하다.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선언식이 끝나고 직원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다. 유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유나야, 고마워. 내가 시작해줘서. 우리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날 저녁 박도연의 서재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진호 전무가 들어온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권력을 이용해 제 생각만 했어요. 박도연이 돌아보며 넌 내가 뭘 바라는지 모를 거야.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성공한 경영인이 되길 바란 게 아니야.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랬어.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 어머니가 그랬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넌 언제부터 사람을 숫자로 봤니? 박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박진호를 일으키며 일어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6개월이 흘렀다. 신세대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다. 백화점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리 직원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유나는 여전히 VIP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러던 중 라운지 한켠에서 한 고객이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게 서비스야?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직원에게 소리 지르시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고객이 당황하며 뭐라고? 너 미쳤니? 저희 매장은 고객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곳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는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급했네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같은 시각 의장실. 박도연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있었다. 최정수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의장님, 결과가 어떻게? 박도연은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췌장암 사기래. 의장님, 6개월 전에도 알고 있었어. 근데 말 안 했지.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하면 다들 날 불쌍하게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본다. 유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내 생각이 났어. 똑같더라고. 억울한데 말 못하고 아픈데 티 못 내고. 내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했어. 2주 후 박도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소식을 들은 유나가 병실을 찾아왔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의장님, 왔구나, 유나 씨. 유나는 침대 옆에 앉아 박도연의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유나는 울먹이며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유나 씨가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의장님은 저한테.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박도연은 손을 들어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울지 마. 난 행복했어. 마지막에 유나 씨 같은 직원을 만나서 의장님, 제발. 있잖아, 유나 씨.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 있어. 그는 옆 테이블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건 내 아내가 쓴 마지막 편지야. 내가 읽어봤으면 해서.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이건 아내도 유나 씨처럼 백화점에서 일했어. 그리고 유나처럼 힘들어했지. 근데 난 그때 아무것도 못해줬어.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내가 그때 목소리를 냈더라면. 유나가 손을 꽉 잡으며 아니에요. 의장님은 이번에 해내셨잖아요. 저를, 아니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 이번엔 해냈지. 유나 덕분에. 유나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편지를 펼쳤고 고인이 된 박도현 이장 부인의 글씨가 흘려 써져 있었다. 편지 내용은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내용이었다. 이젠 알 것 같았다. 그토록 박도현 이장이 나를, 아니 우리를 도왔는지를. 그 편지 안에 다 녹여 있었다.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 의장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아니, 저를 통해서 사모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늦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편히 쉬세요, 사모님. 한 달 후 박도연 의장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빈소 앞 유나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의장님,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의장님이 만들어 놓은 백화점은 제가 잘 지킬게요. 영정 사진 속 박도연은 작업복을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다. 감사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의장님 덕분에 저와 모든 직원들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제 일이, 제 자신이. 장례식이 끝나고 유나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유나야, 우리 이제 뭐하지? 우리는 계속 일하는 거지. 의장님이 만들어주신 이곳에서.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야지. 1년 후 신세대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원 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장. 유나가 대표로 상을 받는다. 사회자. 신세대백화점 유나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한테 맞고도 사과조차 못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한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너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지킨다고. 유나는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박도연 의장님, 그리고 함께 싸워준 모든 동료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시상식이 끝나고 유나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낸다. 박도연 의장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의장님, 우리 해냈어요. 의장님이 꿈꾸던 회사. 이제 현실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의장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의장님이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눈물이 흐른다. 제가 사모님이었던 거죠. 의장님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저를 통해 그때의 후회를 씻으려 하신 거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의장님, 사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신세대백화점 본관 로비에는 새로운 동판이 세워졌다. 이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도 소중하지만 우리 직원은 더 소중합니다. 5년이 흘렀다. 유나는 이제 신세대 그룹 이사가 됐다. 이사회 회의실. 유나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그룹 모든 계열사에 직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보고하고 회사가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이것이 박도연 의장님이 원하신 세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의장실로 향했다. 벽엔 여전히 작업복 입은 박도연의 사진이 걸려 있다. 유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으며 의장님, 보고 계세요? 저 이만큼 컸어요.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을 지켜주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유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박도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사연 공방이었습니다.